자, 그러면 올해 법규 점수는 이제 59점인데 몇 페이지 쓰셨어요? 저 17페이지 썼습니다. 17페이지. 그리고 글씨 같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줄에 한 20장? 이 정도. 맞아요. 들어가죠. 맞아요. 처음에는 좀 너무 많이 써서 좀 다른 분들은 한 줄에 좀 적게 써서 페이지를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쵸. 저는 좀 한 줄에 너무 많이 써서 적은 페이지가 나와서 이거 좀 바꿔야겠다 해서 펜도 바꾸고 글씨도 키우고 해서 페이지를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을 썼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35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우리 황은영 평가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어요. 평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5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황은영입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요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이제 몇 년 차로 붙으셨죠? 따지면 5년 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평가님을 3년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1년은 시험을 놓쳐서 맞아요. 시험 접수를 놓쳐서 시험장을 아예 못 들어가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제가 직장이랑 병행을 하던 때였어서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직장이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는 시험 접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접수하러 들어갔는데 이미 접수 기간이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전화를 해보고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정말 중요하다 접수는. 그래서 수험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게 볼 수 있긴 한데 네. 1년 반 정도는 그 시험 접수를 놓쳐서 시험장 못 들어간 게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시험 접수 기간에 꼭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 영상 보신 분들 달력에 꼭 그 시험 접수 기간, 원서 접수 기간 그거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평가님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을 어떻게 알았는지 수험을 시작이나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 평가사 사무소 직원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고 저도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면제자로 일단 하고 2차를 시험 봐서 합격하신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공부 장소나 아니면은 순공 시간 어떻게 됐을까요? 시기별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제가 집중이 잘 되는 줄 알고 집에서 했는데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해서 이제 스터디 카페가 그때 조금 많이 생겨나던 시기여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퇴근하고서는 잘 공부할 시간이 안 나서 원래는 퇴근하고 회사에서 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스터디 카페가 제일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에서 위주로 공부를 했고 네. 순공 시간은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체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그래서 10시간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은 그래도 7시간, 8시간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부를 하셨던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법규 점수는 몇 점 나오셨죠? 올해 59점 나왔습니다. 법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항은 뭐였을까요? 일단은 그 하자승계를 이번에 쓴 문항이 이게 많이 네.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문제 1번에 물은 3은 성글 문제를 못 쓰고 네. 하자승계를 쓰셨지만 나머지 문항들은 어떠셨나요? 나머지 문항들은 사실 말하면 좀 예상했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제 이현진 평가사님께서 평소에 이게 나올 거다라고 했던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문제는 없었고 딱 그 하자승계 잘못 쓴 그것만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문항들은 논점을 다 맞추고 그리고 몇 페이지 썼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17페이지 썼습니다. 17페이지. 네. 혹시 자기 답안지 어떤 강점이 있었을까요? 뭐 법조문이나 판례를 더 잘 썼다든지 아니면 사안포섭을 조금 더 길게 썼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사안포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수험생들이 판례도 되게 잘 쓰시고 법조문도 정확하게 다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나는 좀 차별점을 사안의 포섭에 많이 둬야겠다. 그래서 스터디 때도 이제 사안의 포섭에 열심히 쓰면은 이제 채점 팀장님들이
사안포섭 잘하시네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래서 난 사안포섭을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안포섭에만 막 6줄 7줄 쓰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는 불합격을 봤잖아요. 저희 같이. 네. 근데 작년에 불합격했을 때 어떤 이런 실패 원인을 잘 극복해서 올해 합격한 건 같나요? 아니면 올해랑 작년이랑 좀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서? 차이점 확실히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일단 법규는 제가 작년에도 점수는 잘 나왔어서 이제 이현진 평가사님만 쭉 따라가면 점수가 잘 나와요. 작년에는 뭐 때문에 떨어졌죠? 작년 실무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실무과로. 네, 제가 실무를 약간 자만하는 게 있었어서 매일 아침마다 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는 무조건 아침에 사수한다 이건 무조건 한다 해서 매일 아침마다 실무를 풀고 오답 노트를 이번 연도에 작성을 해서 오답 노트를 주구장창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부 시작할 때 싫어하는 과목부터 먼저 하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는 이제 체력이 조금 떨어져도 좀 잘 되거든요. 네. 좋아하는 건. 근데 실무 같은 거는 좀 싫어하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아침에 후딱 하고 빨리 맞아요. 끝나고 그 다음에 틀린 맞습니다. 거를 덮지 말고 오답 노트로 해서 반복해서 맞아요. 다음에 비슷한 문제나 어떤 출제형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더 잘 쓰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제 뭐 법규 스터디랑 단과 들으셨는데 어떻게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말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잔뜩 들고 오셨어요? 일단 이 다들 항상 들고 나오는 그쵸. 작년에도 핵심 정리. 작년 학교생 때들도 다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랑 이제 제 서브를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것만 계속 쭉 봤었고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몇 번 봐야 할까요? 이걸 저한테 많이 물어요. 몇 번 봐야 되나요? 합격생으로서. 제가 사실 세보지는 않았는데 세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다. 근데 처음에 저는 조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현진 평가사님께서 잘 안 외워진다고 하는 수험생한테 50번은 암기해 봤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50번은 봐야 내가 그래도 봤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일단은 그냥 무조건 많이 봤어요. 무조건 네. 많이. 한 50번 보겠습니다. 농담이고 그래도 최소한 10번에서 20번은 봐야지 내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장이 긴장되었죠. 시험장 분위기나 뭐. 네, 맞아요. 그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네. 약간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논점이 있으면은 A라는 논점을 그냥 눈 감고도 사실 말할 수 있을 정도? 맞아요. 요 정도로 네. 외우셨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 혹시 보통이나 최고 답안에 뽑히신 적 있으신가요? 최고 답안은 없었고 보통 답안은 뽑힌 적이 있어요. 혹시 보통 답안 뽑혔을 때 기억 남는 거 있으신가요? 그때 이제 평가사님께서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분 굉장히 공부를 오래 하신 분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바로 바로 모르고 이제 강의를 한 겁니다.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고. 네, 첫 번만 아시는구나. 근데 이제 좀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서 빈칸으로 남겨놓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평가사님께서 이거 빈칸으로 남겨놓으면 너무 눈에 확 띈다 하셔가지고 이런 건 좀 피해라 라고 해서 그거를 확 고쳤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이제 고치고 그래서 사실 올해 법규가락이 굉장히 높고 이 59점도 되게 잘 본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서 이번 시험이 잘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법규 점수는 이제 59점인데 몇 페이지 쓰셨어요? 저 17페이지 썼습니다. 17페이지. 그리고 글씨 같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줄에 한 20장? 이 정도. 맞아요. 처음에는 좀 너무 많이 써서 좀 다른 분들은 한 줄에 좀 적게 써서 페이지를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좀 한 줄에 너무 많이 써서 적은 페이지가 나와서 이거 좀 바꿔야겠다 해서 펜도 바꾸고 글씨도 키우고 해서 페이지를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을 썼었어요. 근데 원래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땐 그 한 권이 16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갑자기 맞아요. 공지도 없이 맞아요. 그냥 한 권을 받았는데 20쪽이었다고. 맞아요. 그때 혹시 당황하셨나요? 너무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옆에 수험생들을 다 찾아봤는데 너무 평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20페이지를 받은 게 아닐까 그래서 막 물어볼까 하다가 평정심을 좀 찾고
올해 늘어났더라도 나는 원래 준비했던 16페이지 분량대로 그냥 페이스를 유지하자. 이런 자세로 들어가서 17페이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물어볼 건데 뭐 역경이나 뭐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뭐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수험 생활에서 뭐 스트레스나 뭐 연애나 뭐 다 좋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체력이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체력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시험장에 이제 시험 전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지개를 잘못 켜다가 목이 나가서 어머. 여기 목 보호대를 하고 시험장에 갔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목 보호대 하면서 시험 치기가. 그래서 이번 연도는 무조건 몸 관리다 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무조건 몸 안 다치게 관리하고 시험 전날도 속 편한 걸로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몸 관리가 중요하다. 그쵸. 몸. 그래서 짜잘하게 다친 것도 사실 시험장에서 엄청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우리가 감기 걸렸다. 그냥 감기 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넘기는데 시험 당일날 감기가 걸리면은 사실 맞아요.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챙겨 먹는 뭐 영양제가 있으면 그런 맞아요. 것도 챙겨 먹어야 되고. 혹시 있었나요? 매일 먹진 않았고 좀 공부하다가 입이 헌다 이러면은 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소리니까 그때 좀 챙겨 먹고 비타민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뭐 취미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를 만났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알려주세요. 연애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는 연애를 9년을 넘게 해서 이제 남자친구가 많이 기다려줬었어요. 제 시험 붙는 거를.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많이 배려를 해줘서 주말에 잠깐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남자친구랑 만나는 시간만 좀 쉬고 그 외에는 거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평일이랑 토요일 스터디 났으니까 평일에서 토요일 스터디까지는 쭉 공부하고 네. 일요일 하루는 그래도 데이트를 맞아요. 하고 좀 힐링 시간을 네, 보냈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고는 내가 합격할 거야. 합격 예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당일에 딱 나오자마자는 나 합격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복기를 하고 다른 수험생들이 쓴 답안을 보고 하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꽈락이 뜰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점점 자신이 없어져서 기대를 정말로 안 하고 그냥 3개월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합격을 하게 돼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당일날. 그래서 합격을 예상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합격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저희 둘이. 맨날 상담 가고 어떻게 하냐. 거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도 정말로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저한테 이런 합격의 순간이 올지도 정말로 몰랐는데 이제 다른 평가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은 늘 버티기만 하면 된다. 전 사실 그 말도 안 믿었어요. 공부할 땐 너무 힘드니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스터디 점수도 맨날 낮고 근데 그거를 믿으시면 정말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